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8일 제가 있는 이 알프스는 저녁 8시입니다. 저는 지금 알프스 산중에 와 있습니다. 알프스의 그 장대한 또는 장엄한 자연을 보면서 이 우주를 생각해 봅니다.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인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알프스 산맥은 길이가 동서로 1200km, 폭이 남북으로 약 200km, 면적은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 면적과 비슷한 약 2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4000m 이상 되는 봉우리가 100수십 개 됩니다. 이 알프스는 산이 아주 직벽형이 많습니다. 유명한 마트호른 그리고 아이그 북벽, 그랑조라스 등등 또 깎아지른 이 직벽형, 그리고 직벽과 직벽이 이룬 계곡, 오늘은 그 사이로 한번 걸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 우주의 광대함을 새삼 느낍니다. 알프스 산이 만들어지게 된 그 지질학적 연대는 제가 있는 이 서쪽 알프스에 높은 산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알프스는 서쪽이 높고 동쪽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높은 산이, 예컨대 가장 높은 산이 몽블랑이죠. 프랑스에 있는 몽블랑 4800m, 마트호른 4478m, 그리고 몬테로사, 융플라워, 아이그, 이런 산이 거의 다 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다는 것은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에 몰려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돌로미테 지역, 뭐 이쪽으로 해서 쭉 3000m 정도까지 이렇게 낮아집니다. 슬로베니아 이쪽까지 이어지죠. 근데 이 동쪽 알프스는 생성된 게 한 6천만 년 전부터 생성이 됐다고 합니다. 6천만 년 전이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빛이 6천만 년 달려서 도달하는 별, 그건 어떻게 보면 가까운 별입니다. 지구에서 수억 년, 수십억 광년, 제가 지금부터 연도는 광년입니다. 빛이 1년 동안 달리면 1광년이죠. 몇 년 전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구를 하다가 과학자들이 블랙홀이 있어야 된다. 블랙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일반 상대성 이론대로 하면은 블랙홀, 즉 거대한 별이 나중에는 에너지를 상실하게 되면은 수축하면서 무너진답니다. 어느 정도 수축하느냐? 예컨대 지구가 블랙홀이 된다면은 탁구공만큼 만하게 된답니다. 탁구공만하게. 그러니까 밀도가 무한대로 수렴하는 거죠. 근데 이론상으로만 있던 이 블랙홀을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학자가 합동으로 했는데, 그 블랙홀의 가장자리가 쭉 이렇게 반지처럼 그려진 사진이 공개됐는데, 그 블랙홀이 어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하면 지구에서 5천만 년 광년에 떨어진답니다. 지구에서 빛으로 5천만 년 동안 달렸다 이겁니다. 빛으로 5천만 년 달리는 데 있는 블랙홀이고, 그 블랙홀은 얼마나 무거우냐 하면은 태양의 5조배랍니다. 태양의 5배가 아니고 5조 있죠. 5조. 억다음에 있는 단위 5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 우주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무시무시하게 크냐. 요새는 이런 우주가 또 무한대로 있다 해가지고 유니버스가 아니라 이제는 멀티버스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광대한 우주에 관한 이론 속에서 이제 UFO가 나오는 거죠. UFO. UFO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지난 6월 25일 최초의 공식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보다도 이 UFO에 대해서 축소 은폐적 태도를 보인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지난 6월 25일 최초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서 놀랍게도 UFO의 물질적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UFO는 Physical Object다. 물체다. 헛것이 아니다. 기후현상도 아니다. 물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물체. 이거는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체로 인정을 한 겁니다. Physical Object. 다른 나라도 아니고 프랑스 같은 데는 상당히 UFO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미국에서는 미국 공군이 이 UFO를 축소 은폐하는 쪽으로 움직이다가 보니까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진 공군이 협조를 안 하고 최근에 미국 해군이 주로 해군 전투조종사들의 보고에 의해서 이 UFO에 대해서 이제는 진지하게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의 거의 대부분도 해군 조종사들이 목격하고 관측하고 포착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6월 25일 미 국가정보국이 미국 의회에 보고한 이 예비 보고서, UFO 예비 보고서는 물체임은 인정을 했으나 그것이 외계에서 왔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하면서 UFO가 보여주는 특징은 지구에서 만든 기술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외계에서 왔다는 증거는 없다. 외계에서 오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다. 그런데 관측된 UFO가 보여주는 아주 그 움직임에서의 특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외계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어마어마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물리학 이론으로는 UFO의 행태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체적 실존이란 겁니다. 그러면은 외계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물론 책임 있는 정부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UFO를 피지컬 오브젝트라고 인정한 것은 굉장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탄생을 흔히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이 빅뱅이 일어난 시기에 대해서는 천문학자들이 대충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137억 년 전, 137억 년 전에 우주 탄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거죠. 빅뱅입니다. 135억 년 전. 그런데 그러면 이 우주에는 도대체 별이 몇 개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확정된 설이 없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은 1쓰고 동그라미를 21개 붙여야 된답니다.
그것을 10해라는 단위가 있군요. 10해대라는 소리인데, 어떤 사람은 또 여기에 동그라미를 3개를 더 붙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배. 이런 비유가 있겠습니다. 지구의 바닷가에 얼마나 모래가 많습니까? 그 모래알 하나하나가 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숫자가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와 비슷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에 대해서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이 넓고 오래된 우주에 대해서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란 게 얼마나 허무하냐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 그 앞에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는 눈이 맑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현명한 아인슈타인도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주 팽창과 블랙홀은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연구를 통해서 다른 학자들이 자연스럽게 도출한 결론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검증이 된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중력이 공간을 휘게 만든다는 겁니다. 중력이 공간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비틀기도 하고 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은 월식 때 빛이 달을 지나면서 휘어지는 것을 사진으로 촬영해 가지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다른 학자들은 당신이 연구한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더 추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우주는 정지된 게 아니고 팽창한다. 동시에 블랙홀이 있다. 라고 주장했는데 본인은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둘 다 인정된 겁니다. 나중에 허벌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주 팽창론, 또 여러 학자들이 블랙홀을 인정하고, 이제는 몇 년 전에는 블랙홀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스위스 수도 베른에서 특허국에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이론 아무 실험 없이 일종의 생각을 깊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죠.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논문에 등장한 유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제곱과 같다. 유명한 거죠. E 이퀄 MC 자성. E 이퀄 MC 자성.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호환되는데 그 비율이 빛의 속도의 제곱이니까 어마어마하다 이거죠. 물질, 우라늄 같은 물질 자그마한 한 10kg 정도가 에너지로 바뀌면 도시 몇 개가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명한 아인슈타인 박사도 자신이 만든 공식으로 해가지고 독일이 원자폭탄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헝가리 출신, 유대인 출신 헝가리 학자가 프린스턴으로 아인슈타인을 찾아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지금 큰일 났다고 하니까, 설명을 하니까 아차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독일이 만들기 전에 미국이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원자폭탄을 만드는 맨해튼 계획이 군의 주도로서 집행이 되면서 1945년 뉴멕시코주에서 로스알라모스 뉴멕시코주에서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고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그 덕분에 8월 15일 해방이 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김정은 손에 지금 핵무기가 들려져 있는 이게 다 아인슈타인의 E = MC 자성에서 나온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로 갔고 하나는 원자폭탄으로 갔습니다. 그 아인슈타인도 우주에 대한 지식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아인슈타인이 1905년이나 1915년에 알았던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은 우주 속에서 한 점에 불과하다 이거죠. 자,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오바마 대통령의 UFO에 대한 이야기가 참 감동적입니다. 이분이 대통령 시절에 UFO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UFO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때 인류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두 가지로 추측을 했습니다. 하나는 큰일 났다 해가지고 군사비를 대폭 증강시켜서 무기를 만드는 식으로 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방식은 외계인이 있으니까, 우리보다 문명이 뛰어난 외계인이 있으니까 이 지구는, 인류는 단결을 해야 된다. 인종분쟁, 이념 갈등 이거 그만두자, 뭉치자, 단결하자 하는 쪽으로 갈지도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선한 면이 나온다면은 단결할 것이고 악한 면이 나온다면은 군사를 증강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지금까지 UFO에 대한 증언을 보면 현재는 UFO가 존재한다면은 그 형태는 굉장히 상당히 좀 순하고 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착한 UFO로 보여집니다. 이 증언들을 다 종합을 하면은.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뭐냐? 미국 지난 6월 25일에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이 미 의회에 제출한 이 예비 보고서 9페이지짜리를 좀 쉽게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딱딱하게 또 관료적으로 써놓았으므로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중요한 것도 그냥 넘기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 직원이 UFO와 접촉하게 될 때 필요한 절차와 방침, 기술, 훈련을 개발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정보당국이 이런 위협을 이해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목적이 UFO를 흙끝이 아닌 잠재적 위협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정보국장과 UFO 타스크포스는 앞으로 UFO에 대한 자료를 시적절하게 수집하고 통합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가 공식 대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담긴 자료들은 2004년 11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발생한 사건들 중 미국 정부에 보고된 내용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이 미국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보거나 포착한 아주 정확도가 높은 사례를 분석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UFO다라고 신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적 조종사들이니까 그런 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정보국과 국방부 소속 타스크포스, 국방부 정보담당 차관, 국방정보국, 연방수사국 FBI, 국가정찰국 NRO, 국가지리정보국 NGA, 국가안보국 NSA, 공군, 육군, 그리고 국가지리정보국,
국가지리정보국은 아까 말씀드렸고, 해군정보국, 고등연구계획국, 연방항공청, FAA입니다. 국립해양대기청, 국가정보국장실, 산하, 신규기술분석국 등등등 여러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작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보니까 정말 정보기관이 많네요. 큰 나라를 운영하려면 이렇게 정보기관이 많아야 됩니다. 적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대한 정보도 많아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이 무슨 이 해성 같은 게 또는 혹성 같은 게 이런 게 유성 같은 게 지구에 떨어지면은 큰 재앙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보 문제니까 미국만이 우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할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보고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고된 UFO 사례 대다수는 레이더와 적외선, 전자광학, 무기통제기기, 시각적 관찰 등 여러 센서를 통해 포착된 것으로, 이는 포착된 것들이 물체라는 점을 뜻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관측 기계가 아주 다양하므로 이게 헛것이 아니고 물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Physical Objec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보고서의 가장 충격적이고 전향적인 내용입니다. 이 Physical Object가 이 보고서의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Physical Object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조종되느냐, 누가 거기 타고 있느냐는 것은 알 수는 없으나 관측 방법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UFO가 물체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여러 다양한 레이더, 조종사의 눈, 그리고 어떤 탐지기기, 이걸로 해가지고 물체임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UFO 하면은 뭐 기상현상이지, 뭐 아니면 착각이지, 광선현상이지, 또는 뭐 큰 풍설이겠지, 드론을 잘못 본 것이지, 이렇게 약간 비아냥 대상이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던 UFO론자들이 명예회복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제한적인 사례의 경우 UFO가 특이한 비행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목격자의 착각일 수도 있어 정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리고 UFO가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이게 물체이다 또는 안보 위협이다. 이것 또한 획기적인 태도 변화입니다. 또 UFO는 비행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4년에서 2021년 사이 17년 동안 있었던 140사건의 주로 미국 해군이 보고한 사례를 분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140사건 중 정체가 확인된 것은 하나가 있었답니다. 하나뿐이랍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큰 풍선. 네, 나머지 143건은 그 물체는 맞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이라는 것은 이 비행 물체가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비행하고 있으며 하는 것을 식별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를 빼고 143건은 실체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되겠죠.